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지난주 국내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전주 대비 5%대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는 한 주간에 30%대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리거나 젊다고 건강하다고 방심해도 되는 질병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들 알차게 준비해봤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인생 설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이만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만재 전문가님께서는요. 5060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는 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딱 이 나이대가 보험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또 나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꿀팁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보험의 최신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이만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보험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우리 50대, 60대 분들 보험 리모델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 언제 필요할까요? 내가 아프고 나서 힘들죠. 우리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요. 요즘에는요. 우리 진단비라고 하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너무 유명한 게 있죠. 암 진단비, 그리고 심장, 뇌 관련된 진단비들이 있는데요. 의학이 점점 발달을 하죠. 의학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수술비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단비 위주로 가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술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미 고혈압, 당뇨가 있어서 어차피 보험을 더 가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십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당뇨 있으신 분들 보험 가입하기 정말 힘들었죠. 근데 요즘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내가 다른 곳, 아픈 곳들이 있어도 다 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 때문에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실손보험은 전 국민이 다 알죠. 거의 다 가입을 했고 90%가 실손보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손보험이 좋은 건 누구나 알아요. 보험사에서도 가장 손해율이 큰 게 이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근데 내 종신보험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내는 거에 실손보험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데 해지도 못해요. 실손보험 때문에. 이런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보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치매보험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저희 외할머니가 3년 정도 CDR 점수 3점 중증인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가족분들, 주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치매보험 어떻게 가입을 해야 내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리 진단비들 중에 암 진단비, 심장 진단비, 뇌 진단비 중에 예전에는 다 뇌출혈을 보장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뇌출혈은요, 말 그대로 혈관에 피가 터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뇌혈관 질환, 뇌 전체를 보장해주는 뇌혈관 질환에 가입을 해서요. 가장 많이 보험금을 받아가는 게 바로 요 I67, 기타 뇌혈관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요. 혈관에, 심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혈관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혈관들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갈라질 때 피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이 갈라지는 부위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가 계속 압박을 위해서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피가 제대로 순환이 될 수가 없고 이 근처에 많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이 부위에 혹 같은 게 생기면 머리카락보다 얇은 코일을 여기다 감아줘요. 피가 잘 지나갈 수 있게. 이런 시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뇌졸중, 뇌출혈까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술들을 하게 되고요.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막 이만큼씩 찍고 이런 거 안 해요. 정말 작은 상처 하나 내서 컴퓨터를 통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해주는 뇌혈관 질환, 심장에서는 심혈관 질환을 보장해주는 진단비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당연히 수술비도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파열되지 않은 대뇌 동맥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분이 방금 제가 얘기한 코일색 전술 시술을 하셨는데요. 이 파열되지 않은 대뇌 동맥류가 바로 요 기타 뇌혈관 질환이에요. 파열되지 않았는데 막 뭐 딱히 병명이 없어요. 그냥 동맥에 뭐 문제가 있네 정도만 돼도 바로 이 I67에서 진단금이 나가게 됩니다. 실제 이 부분이 청구 내용인데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래서 금액 얼마, 수술비 해서 얼마. 실제 이렇게 청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우리 진단비는 모든 진단비는 마찬가지예요. 최초 1회 한 번 나가게 돼요. 근데 뇌나 심장 관련된 이런 코일색 전술 혹은 심장에서는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는요. 보통 4년에서 8년에 한 번씩 재시술을 해준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진단비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이 세 가지. 이분이 실제 나간 수술비는 780만 원입니다. 진단비는 최초 1회지만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 가능해요. 매회 지급이 가능하고요. 우리 진단비 1,000만 원. 내가 진단금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한 달에 보험료를 2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할게요. 근데 수술비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보험료를 3,000원 혹은 5,000원 정도만 납부하면은 최초 1회가 아닌 매회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우리 아프면은 병원 바로바로 안 가지 않죠. 그냥 바로바로 나 어디가 안 좋아요 하면서 검사도 하고 수술도 받고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수술비가 요새는 굉장히 이슈가 돼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병자 보험, 내가 이미 몸이 아프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3개월 이내 병원을 갔다 오지 않았어요. 병원을 갔다 와도 돼요. 내가 기존에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갔다 오셔도 되고 다 되는데 추가 검사.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약을 타갖고 와요. 이거는 추가 검사가 아니죠. 기존에 계속되는 검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고지혈증 증세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검사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추가 검사입니다. 3개월 이내 이런 추가 검사가 없으면 되고요. 1년에서 5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이 없으시면 되고 5년 이내 6대 질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간경화미, 심장판막증 등이 없으면 3개월, 1년에서 5년 입원이나 수술 5년 이내 6대 질병이 없다면 누구나 보험이 가입 가능합니다. 이게 연수별로 다른 이유가요. 3개월, 1년, 5년. 3개월, 5년, 5년이잖아요. 당연히 조건이 많은 쪽이 저렴하겠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37,000원이에요. 315로 했을 때. 근데 355로 들어가게 되면 29,570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병력 사항에 맞춰서 정확하게 가입이 들어가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2년 13개월 됐다, 아픈 지가. 그러면은 이번 달에 하는 것보다 다음 달에 욜로 들어가는 게 훨씬 저렴하겠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이제 보험을 준비해 주시면은 매월 10,000원, 15,000원. 지금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한 달에 보통 10에서 15만 원씩 보험료 이제 평균적으로 내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달에 2에서 4만 원씩 보험료가 차이 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상황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시고 보험 가입하신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손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인데요. 우리 실손보험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신보험이나 CI보험에 실손보험이 같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일도 하지 않아요. 일도 하지 않는데 한 달에 보험료를 30만 원씩 내고 있어요. 이게 부담이 되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나는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웠고 실손보험만 갖고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실예인데 종신보험에 4천만 원, 내가 죽으면 4천만 원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보험료는 10만 9,923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주계약, 내가 죽으면 4천만 원 나오는 거를 500만 원을 줄여요. 그러면은 보험료는 62,170원에서 7,771원으로 줄었죠. 그리고 실손 의료비만 갖고 가게 되면은 보험료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4천만 원 받기로 했던 거를 500만 원만 받기로 했잖아요. 이러면서 생긴 차액이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은 내가 지금까지 4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냈던 보험료인 거예요. 이거는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은 60대 이런 분들 1,800만 원 적은 돈 아니죠. 내 1년 생활비가 될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차피 내가 죽었을 때는 나는 내 장례식장 비용만 나오면 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실손보험 갖고 가기 위해서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우리 실손의료비 누구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갱신 전, 갱신 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분이 61세 여성분이에요. 2세대. 급여 90%, 비급여 80% 나오는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나 갱신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보면 47,000원이었던 월 보험료가 실손의료비가 143,300원까지 올라가요. 실손의료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43,300원이면은 1년이면은 거의 180만 원 가까이를 내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보다 1년에 병원비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쓰시는 분 많이 없죠. 정말 내가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요. 그런 돈 잘 쓰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전환실손이라는 것을 합니다. 전환실비라는 걸 하는데 전환실비하게 되면 우리 기존에 90%, 80% 보장을 받았죠. 근데 전환실비는 80%, 70% 이렇게 10%씩 줄게 돼요. 대신에 보험료는 143,000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줍니다. 한 달에 3만 원, 143,000원씩 내고 계셨던 분이 3만 원을 낸다 그러면 부담은 적죠. 근데 나는 이 10% 때문에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00만 원이 나왔으면은 내가 기존에 이 보험을 갖고 있었다면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내가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80%밖에 나오지 않아서 800만 원만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100만 원이 손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에는 143,000원이었죠. 근데 전환하면은
3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요 두 개 차이가 11만 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120만 원이 넘게 차이 나죠. 이렇기 때문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병원비가 나오지 1년에 1,000만 원씩 병원비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전환을 통해서 전환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보험을 갖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 우리 뭐 갱신형이 좋다, 비갱신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논란이 있는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비갱신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미리 돈을 다 내놓고 나중에 혜택만 받으면 되겠죠. 근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갱신형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보험은 내가 돈을 내고 있는 도중에 돈을 내면서 보장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그렇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2008년, 2013년 이렇게 써 있어요. 5년 갱신이죠. 5년마다 갱신되면서 암진단비 특약이 갱신 전에 5,000원에서 12,700원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100%에서 200% 정도는 올라가요. 갱신 시에. 그렇기 때문에 갱신 시점이 최소 10년에서 20년짜리.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짧은 3년, 5년짜리 갱신 주기보다는 이렇게 긴 갱신 주기를 가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보험인데요. 예전에 우리 이런 게 있었어요. 치매보험은 CDR 점수로 얘기를 해요. CDR 점수 1점, 2점, 3점 이렇게 해서 경증, 중등도, 중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 치매보험은 CDR 점수 3점, 중증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CDR 점수 3점이 되게 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 생활 자금이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나온다라고 해서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어떠냐면 평균 치매에 걸리면 평균 수명이 13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치매 걸리신 분들이 평균 13년을 사는데 CDR 점수 1점, 2점, 3점 중에 이 3점이 되게 되면 평균 수명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내가 경증일 때 집에서 요양하면서 경증으로 있을 때 10년 정도 살게 되는데요. 지금은 집에서 요양을 해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얘기는 CDR 점수 1점부터 CDR 점수 1점부터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년 받는 것보다 당연히 10년 동안 받는 게 좋겠죠. 그러고 나서 치매뿐만 아니고 장기 요양 등급만 받아도 월 5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게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에요. 그래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받아가는데 치매가 65세가 안 돼도 주는 이유는요.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65세 이하는 노인성 질병에 걸리신 분들만 50만 원씩 먼저 지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보험에서 핵심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가입하면 가장 좋으냐? 장애 등급을 갖고 계신 분, 현재. 장애인증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이 가입하면 정말 좋은 보험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장애 등급을 갖고 계셔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미 장애 등급을 갖고 있다면 이분이 65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겠죠. 그러면 이분은 아무런 제재 없이 매월 50만 원씩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보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장점수 3점이 되면 돈 줄게요 이런 게 아닌 시장점수 1점부터 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때부터 받아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들로 요새 준비를 하고요. 우리 시장점수 1점, 2점, 3점 얘기하죠. 이 3점이 돈을 받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시장점수 1점, 2점, 3점 누가 판정을 해줄까요? 의사가 합니다. 그냥 내가 지금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진단서를 쭉 써줘요. 그리고 설문지를 내가 막 해요. 하면은 거기서 점수에 따라서 그리고 의사가 물어봅니다. 자, 지금 같이 오신 분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거 기억나세요?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엄마 아빠들은 병원, 경찰서 이런 데 가면은 정신이 맑아지죠. 그러다 보니 의사 앞에서는 방금 전까지 기억도 잘 못했는데 지금 우리 아들이랑 같이 왔지요 하면서 다 기억을 해요. 이렇게 점수 올라가면서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시점에서 1점이신 분들 요새 그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해서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밴에 타고서 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다니는 곳이 유치원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노치원이라고 있습니다. 노치원에 다니면서 치매 등급을 점점 치매 치료를 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내가 점점 몸에 내 건강이 이상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늦춰주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1점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치매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늘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최고의 보험을 가입했을지언정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과거 대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증권이 아쉬운 부분이 눈에 띌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덜어 있으니까요. 주기적으로 본인의 증권 들여다보면서 이 리모델링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훨씬 더 든든한 보험 설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이만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조민정 전문가님 그리고 김중권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환절기 질환과 보험입니다. 환절기가 시작이 되면서 각 가정마다 감기부터 혈관 질환까지 다양한 걱정거리를 안고 있을 텐데요. 환절기에 가장 걱정되는 질병도 이 방법이면 마음을 놓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우리 조민정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절기 질환. 저는 여기에 코로나도 이제는 덧붙이고 싶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에 노출이 될 위험이 커지잖아요. 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요즘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 나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혈관이 축축되면서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커지는데요. 일반인들보다 어떤 분들이 더 위험할까요? 질병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렵 환자는 1,200만 명이고 당뇨 고지혈증 환자는 570만 명인데
바로 이런 분들이 고위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자 수를 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1위이고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사망자가 2, 3위입니다. 그런데 치료비별로 보면 암은 평균 치료비가 약 3천만 원이고 뇌혈관 치료비는 평균 5,500만 원, 그 심혈관은 5천만 원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치료비를 잘 준비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환절기에 또 더더욱이나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문제점이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주변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약, 당뇨약 복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 시청자님도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 시청자님의 지인분이 협심증 수술을 받으시면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받으실 게 없다는 내용을 들으시고 혹여 시청자님의 보험에도 받을 게 없는지 보험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게 되는 A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입니다. 요즘에 실손 의료비 갱신율이 커지다 보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1, 2세대 실손 의료비에서는 상해 사망 1억, 혹은 후유장애 80% 이상 등 받기 어려운 담보들이 들어가 있고 갱신율이 높은 실손 의료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보험료가 많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납부하는 58,238원보다 만 원대로 가능한 전환 실비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비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인데요. 담보들만 보면 예전에 가입한 보험의 정석처럼 보이는데 암진단비도 그렇고 종수술비도 그렇고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보시다 보면 모든 담보가 15년 납, 15년 만기의 갱신형 상품으로 아직 40대이신 시청자님의 경우 일을 그만하게 되는 60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부담되어 유지를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젊을 때 일을 하고 있을 때 보험료 납입을 완료해서 내가 노후에 일을 하지 않을 때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보험입니다. 다음은 C손보의 운전자 보험인데요. 금액만 봐도 깜짝 놀랄 만큼 비싸죠. 10만에서 20만 원씩 운전자 보험을 내시는 분들 간혹 있으신데요. 대부분 만기 시 얼마를 돌려받는다고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세요. 하지만 내가 중간에 운전을 하지 않게 되거나 운전자 보험이 필요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낸 만큼의 보험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운전자 보험은 법의 바뀜에 따라 자주자주 바꿔 주어야 하는 게 운전자 보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가 그달그달의 적은 금액을 내며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필요가 없다면 언제든지 해지하고 혹은 법이 바뀐다면 다시 바꿔주고 이렇게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 보험을 가장 현명하게 가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손보의 건강보험입니다. 10만 5천 원의 금액도 괜찮게 되어 있고 담보들도 보시면 괜찮고 20년 100세 만기길래 잘 가입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 중요 담보들이 모두 갱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나이일 때 비갱신호 준비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을 때 혹은 수입이 줄어 보험료가 부담되기 전에 납입을 마치고 보험의 혜택을 길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추천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함께 만나봤는데요. 진단비와 수술비를 고루 준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15년 납에 15년 만기였다라는 점도 아쉽고 무엇보다 이 운전자 보험은 사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10배가 넘어가는 돈을 납부하고 있었다라는 점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 밖에도 주요 특약들이 다 갱신형이다라는 점이 아쉬웠던 것 같은데 이번 사례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해결책을 드린 거는 먼저 A 손보에 이제 전환 실손을 해드렸는데요. 2세대 표준화 실손 의료비에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니 기존 납부하는 58,238원에서 12,020원으로 보험료가 뚝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실손 의료비를 전환하시게 되어 1년간 50% 보험료를 할인해 주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내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예전에 실비를 가지고 있으신데 보험료가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실손 의료비를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비손보의 건강보험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환절기에 위험한 혈관 질환이잖아요. 손해보험 건강보험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기존의 갱신형 건강보험에서 비갱신으로 변경을 해드렸고 심장 혈관 질환에서 가장 큰 범위를 보장해주는 심장질환 진단비, 뇌혈관 질환에서 가장 큰 범위를 보장해주는 뇌혈관 진단비는 물론 뇌 심장 혈관 질환 수술비까지 모두 보장되게 들어갔고 암 2천만 원, 유사암 400만 원, 거기에 질병상해 종수술까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강보험이 이 보험 하나에 담아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C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적립되어 있는 보험료를 빼니 가성비 있게 준비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전자 보험의 경우 15년 납, 15년 만기 혹은 20년 납, 20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을 하고 최대한 저렴하게 운전자 필수 담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자부상을 넣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D손보의 건강보험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입되셨던 보험입니다. 기존의 보험에서 빨간 부분은 배설을 통해 삭제, 필요한 담보들만 남겨두어 보험료는 줄이고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님께서 걱정하시는 혈관 질환에 포커스를 맞춰 보장 금액을 확대해드린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A생명의 암보험인데요. 왜 위에 건강보험들과 함께 가입을 하지 않고 암보험을 따로 가입했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 모든 보험사가 각각의 특징과 저렴한 보험료의 담보들이 다릅니다. 이분의 경우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신 상태여서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원하셨어요. 현재 암보험의 경우 A생명이 가장 저렴하고 소외감도 손해보험의 약간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A생명사의 암보험으로 추천하여 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전에는 46만 9,041원으로 리모델링 후에는 26만 7,808원으로 약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해 드렸으며 보장의 범위는 전보다 훨씬 폭넓게 걱정하셨던 혈관 질환도 가장 넓은 범위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님 덕분에 이 불필요한 내용들은 제외를 하면서 보험금 부담은 낮추고 보장들은 훨씬 더 탄탄하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족력까지도 이렇게 잘 맞춰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 병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함부로 리모델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해지하고 나서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에 리모델링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민식이법 개정 이후인 운전자 보험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나이일 때는 비갱신으로 준비,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라면 갱신 주기가 긴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생활이나 식습관이 서구화가 되면서 이 성인병이나 혈관 질환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죠. 젊은 나이라고 안심을 할 수 없는 만큼 이 앞으로 내가 나이를 들었을 때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을 준비해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보인 것이 바로 배달인데요.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참 많아졌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도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을 직업으로 가진 분들은 어떤 보험을 살펴보면 좋을지 우리 김중권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요즘 오토바이 참 많이 늘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배달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배달이다라고 하면은 뭐 중식이라든가 치킨, 피자 같은 거 전화로만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는 뭐 어플 찾아보면은 사실 안 되는 음식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배달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비대면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배달 수요가 더 늘면서 배달하시는 분들 인원수도 같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은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실 때도 굉장히 주의를 더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결정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도 이 운전자 보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부터 만나봐야 되겠죠? 네, 제가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오늘 음식 배달 일을 하시고 계시는 37세 남성분이십니다. 뭐 평소에 뭐 질병 때문에 드시는 약도 없으시고 뭐 입원을 하신다든지 뭐 수술을 받으신다든지 하는 일도 없으시다 보니까 질병에 대해서는 딱히 뭐 크게 걱정하시는 일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배달 일을 하시면서 뭐 주변의 동료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인분들이 뭐 크게 다치시거나 뭐 심지어 돌아가시는 일들까지 보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 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이 터졌을 때 내 가게, 우리 집에 소득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가입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D손해보험사의 실손 의료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실손 의료비를 최근에 가입을 하셔서 4대 시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급여, 비급여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해 비급여와 급여, 그리고 질병도 비급여와 급여 이렇게 5천만 원씩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3대 비급여 의료비, 이제 도수치료라든지 뭐 비급여 주사, MRI 같은 부분도 350만 원 다 넣어서 제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자분께서 또 확인을 가장 궁금해하시고 확인하기 원하셨던 보험이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린 상해 운전자 보험이에요. 이제 운전자 보험이지만 운전자 담보 없이 상해 위주로 갖고 계셨는데요. 우선 상해 사망 시 나오는 돈 1억. 그리고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그리고 1호종 수술비라고 해서 이제 상태, 다쳤을 때 이제 수술 받는 그런 크기와 상태에 따라서 이제 최소 20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수술비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골절 시 나올 수 있는 진단비 50만 원에 그리고 수술비 30만 원. 그리고 다쳤을 때는 대부분 입원을 좀 길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일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상해 입원 일당이 1만 원 들어 있어서 보험료가 21,31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흔히 하나씩 갖고 있다라고 하셔서 하나 정도는 갖고 계셨어요. 20년 납 20년 갱신형으로 좀 저렴하게 갖고 계셨는데 금액이 27,340원 내고 계셨고 일반암 4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400만 원 이렇게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이제 종신보험이에요. 아까 이제 상해 운전자 보험에서도 상해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돈이 1억 갖고 계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종신보험을 하나를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망 시 6천만 원 나오는 종신보험으로 보험료 11만 1,600원, 15년 납 종신 이렇게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총 보험료가 16만 250원을 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드린 부분은 아까 가장 걱정하시던 부분들, 오토바이를 내가 타다 다쳤을 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가장 관계가 된 게 약관이죠. 그래서 실손과 운전자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 약관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륜 자동차 운전 중에 상해, 다쳤을 경우에는 부담보,
보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이라는 부분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사용에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일시적으로 잠깐 뭐 일이 생겨서 오토바이를 잠깐 탔다, 뭐 내 것도 아닌 걸 잠깐 탔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이거를 무조건 보상 안 해준다가 아니라 직업으로 오토바이를 타신다든지 혹은 내가 주기적으로 취미 생활로 즐기고 있다든지 출퇴근을 하신다든지 할 때는 보장을 안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례자분께서는 지금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실비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토바이를 타셨을 때, 다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보장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가 반드시 내가 다치는 것만 있는 거는 아니죠.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든지 혹은 내가 뭐 가로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망가뜨린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이 젊은 나이인데도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사망보험의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짚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부담보 특별 약관을 살펴보니까 이 시청자님께서 막상 보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 필요해 보이고요. 또 짚어주신 대로 이 암보험에 있어서도 갱신형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리모델링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우선 실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히 리모델링을 진행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비가 오토바이를 탔을 때 보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오토바이만 타다가 다칠 수 있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아프신 경우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오토바이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내가 다치거나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내가 병원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실손 의료비 하나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실비에 대해서는 뭐 해지를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변경을 진행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을 해드린 게 이제 상해보험이에요. 기존의 운전자 상해보험에서는 혜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시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D생명 상해보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망은 똑같이 1억이 들어 있습니다. 사망은 똑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추가로 넣어드렸어요. 이게 어떤 담보냐면 내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등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14금부터 1등급까지 나오는데 14금은 정말 가벼운 부상에도 나오는 등급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내가 10만 원 받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 크게 다쳤을 때 1등급이라는 큰 부상이 생겼을 때는 이제 8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재수술비 1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골절 진단비, 내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뼈가 다치거나 했을 때 진단비 20만 원, 그리고 5대 골절, 뭐 두개골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큰 부상이 생겼을 때는 추가로 50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후유장애 담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후유장애, 내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뭐 죽거나 다쳤는데 크게 다치는 경우 장애가 남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는 내가 장애 비율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1,0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응급실 가실 때를 대비해서 응급실 내원비, 그리고 제2번이 땅. 2번이 땅은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14일 이상부터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1만 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탔을 때 내가 다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륜 자동차 벌금, 요즘 민식이법 때문에 최대 3천만 원, 그리고 대물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쳐서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 그때 쓸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 그리고 내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쓸 수 있는 비용 2천만 원까지 해서 보험료 23,003원에 20년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안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일부터 나오던 것이 뭐 14일부터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골절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0만 원 나오던 것이 20만 원 나오고,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종수술비가 들어 있어서 내가 큰 치료를 받아야 될 때, 큰 수술을 받아야 될 때는
1,000만 원이 추가로 나오던 것도 사실상 없어진 상태예요. 그렇지만 내가 가장 걱정하는 오토바이를 타다 다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지금 좀 불리하더라도 제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바이 타다 다치셨을 때 1억이 확실하게 나오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생길 수 있는 건강에 대비한 보험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H생명안보험으로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1천만 원, 20년 남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추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K손보 건강보험을 통해서 혈관질환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의 수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112대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를 추가해서 내가 지금은 괜찮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아팠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것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험료가 26,608원까지 올랐지만 그래도 내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차후 미래까지 대비를 하는 보험으로 리모델링 충실하게 진행해드렸습니다. 네, 리모델링 덕분에 일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 크고 작은 사건에 있어서 혹시 내가 보험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덜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이번 사례에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이제 보험 가입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고지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가 배달 같은 운송 목적인지 아니면 출퇴근이나 취미생활 목적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요. 심지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지사항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사용 유형에 맞는 보험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 안전도 챙기고 부담도 줄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끝냈는데 이 부분도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이 이제 숫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보험 가입할 때 고지해야 되나?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입하시는 보험의 알릴 의무에 따라서 고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체 보험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은 3개월 이내 질병 확정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자가 격리만 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걸리셨을 경우에는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어차피 뭐 혈압약이라든가 약을 먹어야 돼서 유병자형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유병자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개월 이내 입원 필요 소견이라는 거를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뭐 입원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않고 단순히 자가격리만 했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고지하지 않고 진행을 하셔도 알릴 의무 고지사항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뭐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차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 뭔가 걱정이라든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앞서 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혈관 질환을 준비할 때 왜 진단금과 수술비를 같이 준비해야 될까요? 요즘 젊은 분들 가성비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먼저 지급받게 되는 것이 바로 혈관 진단비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게 발견하더라도 혈관 진단과 함께 스텐트 서비스 혹은 코일 색전술 같은 수술이나 시술 등을 받게 되는데요. 이럴 때 진단비는 최초 1회 지급받게 되지만 수술비는 매해 받을 수 있는데요. 진단비를 1,000만 원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수술비는 1,000만 원 가입 시 보험료가 3,000원 정도뿐이 하지 않고 수술비는 매해 보장을 받게 됩니다. 스탠드 삽입술이나 코일 색전술의 경우 4년에서 8년에 한 번씩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성비 있는 보험을 가입을 원하신다면 진단비와 수술비를 적절하게 섞어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